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코리아 김학범 부장입니다. 금일 세션에서는 항공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세션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시뮬링크 환경에서 직관적인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시스템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및 설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스레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요구사항에서 아키텍처와 디자인 요소까지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와 요구사항의 변경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든 요구사항이 구현이 되고 검증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아키텍처와 모델을 시뮬링크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파트, 하드웨어 파트, 일렉트릭 파트, 미케니컬 파트 등 각 파트를 어떻게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엔 성공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세분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분석하여 최적화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아키텍처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시스템을 평가하는 일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워크플로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도 일반적인 V 프로세스로 얘기하는데요. 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부터 각 시스템 엘리먼트별로 개발하고 하위 레벨의 상세 설계 이후 검증을 통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워터폴 방식의 프로세스에서도 기본적인 수직적인 프로세스를 시스템 엘리먼트에 따라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와 유사하지만 하드웨어를 포함한 개발 일정, 관리, 협업 측면에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은 시스템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 분석 방안, 그리고 상세 설계로 이어지는 심리스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번에는 모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델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보통 많은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모델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모델을 사용하여 기능, 시스템 또는 제품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및 검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실제 사례로 이동하기 전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관계자 또는 고객의 니즈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하이레벨의 요구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구사항과
유주 케이스를 구체화하고 엔지니어링 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로부터 시스템 아키텍처와 하위 컴포넌트의 비헤이비어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아키텍처에서 시스템 속성을 지정하고 최적의 설계를 도출합니다. 이는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한 매우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아키텍처를 세분화하면 이해관계자나 엔지니어링 팀과 도메인 전문가 간의 아키텍처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뷰를 생성해야 합니다. 복잡한 아키텍처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뷰를 생성을 하고 팀 전체에서 공유를 하여 복잡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협력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디자인 팀이나 도메인 전문가에게 전달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비헤이비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전체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와 연결해야 하는 컴포넌트의 비헤이비어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구사항은 시스템 레벨의 요구사항에서 설계 레벨의 요구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아키텍처와 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아키텍처, 디자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펙, 인터페이스, 설계 문서, 생성 코드 등을 포함하는 많은 아티팩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의 하이레벨의 요구사항과 아키텍처로부터 시스템 설계가 시작됩니다. 시스템에 어떤 기능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설계하기 위한 펑셔널 아키텍처를 구현합니다. 그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누가 어떻게 구현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스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 요구사항을 설계할 수 있도록 로지컬 아키텍처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어디에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피지컬 아키텍처로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펑셔널 아키텍처, 로지컬 아키텍처, 피지컬 아키텍처까지 모두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키텍처 간의 연결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컴포전의 어로케이션 에디터 기능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열쪽에는 피지컬 아키텍처, 행쪽에는 로지컬 아키텍처가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트릭스 안의 화살표는 두 아키텍처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두 개의 아키텍처 간의 연결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때때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스케치를 하며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도구 환경으로 옮겨 공유를 하고 분석과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모델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정보의 일부를 시뮬링크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수동적이며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스케치에서 모델로 바로 갈 수 있는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상세 설계로의 연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개념적인 작업을 수행한 다음
구현의 세부 사항을 지정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 환경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컴포저는 설계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많은 일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상세 설계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이트보드나 메모장에서 하듯이 직관적인 방식으로 컨셉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구현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구사항에서 아키텍처, 구현 모델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성을 위한 디지털 스레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컨셉과 구현 모델 사이에 연결을 설정을 하여 하나를 변경을 하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총 질량이나 전력 사용량과 같은 항목을 쉽게 계산하고 이러한 항목을 변경하면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색할 수 있도록 트레이드 연구,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는 종종 매우 복잡합니다. 원하는 정보만 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뷰나 미케니컬 뷰 또는 일렉트리컬 뷰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 먼저 시스템 컴포저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캡처하는 직관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트레이드 스터디를 수행하기 위해 매틀랩과 직접 연결됩니다. 정보를 필터링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시스템 뷰를 제공합니다. 또한 시뮬링크와 동일한 모델을 공유하므로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 설계 변경 사항이 동기화됩니다. 또한 시뮬링크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시스템 통합을 조기에 시작하고 비헤이비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멀티 도메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리카이먼트 툴박스를 사용하면 시스템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추적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강조 표시하고 모든 요구사항이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컨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워크플로우이고 각 단계별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색공을 추적하는 쿼드코프터의 예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이 데모 비디오와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항공기는 최소 4분 동안 표적을 추적해야 하며 표준 노트북 가방에 들어갈 만큼 작아야 하고 지상에서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뮬링크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추상화 시켜야 합니다. 목표물과 항공기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므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하이레벨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은 녹색 공이고 기체는 15, 30, 8cm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한지,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방법 등등의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지상 관제소, 항공기와 타겟이 있습니다.
이제 요구사항을 구현할 컴포넌트에 요구사항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요소가 추가가 되는 매우 반복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시스템에는 작은 쿼드코프터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설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트레이드 스터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시간, 페이로드, 가격의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구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포트 ZA2에 무엇이 연결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스텀 뷰 기능을 통해서 ZA2 포트에 연결된 컴포넌트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더욱 단순해지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만 집중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피지컬 컴포넌트에만 집중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 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MCU 컴포넌트가 소프트웨어 뷰와 피지컬 뷰 모두에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충분히 개선되고 검증이 되면 시뮬링크에서 모델 기반 설계를 사용하여 개별 컴포넌트를 구현할 엔지니어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시뮬링크 환경에서 모델 기반 설계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퀘어먼트 작성을 리퀘어먼트 툴박스가 아닌 워드, 엑셀, 도어즈나 다른 리퀘어먼트 관리 툴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추적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외부 툴은 시뮬링크에서 내용의 수정이나 확인이 어렵고 추적성을 설정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먼저 리퀘어먼트를 시뮬링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저희 검증 툴 중에 하나인 리퀘어먼트 툴박스는 시뮬링크에서 직접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나 엑셀, 도어즈 등에서 작성한 외부 요구사항을 임포트 해올 수도 있고요. 리퀘어먼트 툴박스에서도 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구사항은 아키텍처와 모델, 테스트까지 그 추적성을 연결할 수 있고요. 모델의 구현 상태나 테스트 상태가 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개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요구사항은 regIF라는 포맷에 맞춰 익스포트할 수가 있어서 요구사항 툴과 쉽게 연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도어즈로 작업한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져오는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도어즈에서는 제목, 텍스트, 아이디, 우선순위, 확인 방법과 상태에 대해서 일부 속성을 포함하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편집기에서 가져오기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어먼트 에디터 창을 여시고요.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올 수 있는 다큐먼트의 타입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IBM 도어즈 모듈이라는 녀석을 클릭을 하고 Met Attribute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도어즈에 정의한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올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마치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도어즈에서 정의한 요구사항들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어즈의 ID와 디스크립션을 가진 요구사항을 가지고 왔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렉트 컬럼즈 버튼을 누르면 Priority Status 검증 방법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우즈에 정의한 요구사항의 어트리뷰트를 시뮬링크로 추가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구사항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Show in Document를 누르게 되면은 도어즈 프로그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구사항이 도어즈에도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어즈에서 하나의 요구사항을 클릭을 하고 Navigate to 시뮬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뮬링크 환경에서 아까 도어즈에서 선택한 요구사항이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모델과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 회색 부분을 클릭한 후에 리퀘어먼트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면 요구사항이 나오고요. 요구사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요구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요구사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해서 해당 모델에 연결을 하면 배지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이 연결되었는지 어노테이션이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링크 모델에 요구사항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에 링크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구현이 되었다라고 진행사항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뮬링크 모델이 하이라이트 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시뮬링크를 모델을 누르면 이와 연결된 요구사항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아키텍처 설계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상 제어 스테이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는 컴포넌트를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어의 대상이 되는 비클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이 되는 녹색 공에 대한 컴포넌트를 그리고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트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원격 측정 데이터를 비클이 지상 컨트롤 스테이션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컴포넌트와 그와의 연결 관계를 포트와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추적되고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사용하여 아키텍처와 동일한 환경에서 바로 요구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인터페이스 에디터 버튼을 누르고요.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인터페이스에 포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 커맨드에는 착륙에 대한, 이륙에 대한 부분, 테이크오프, 그리고 착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상 정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엘리먼트들을 해당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주고받게 됩니다.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하여 시스템 컴포즈의 기본 요소를 확정하고 고유한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를 정의합니다. 같은 스테레오 타입의 컴포넌트는 같은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커넥터에도 스테레오 타입별로 사용자 지정 스타일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매틀렛과 툴박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 특성을 분석하고 설계 결정을 위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행시간, 부계,
전력 소비 간의 설계 결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널리시스 뷰어에서 속성으로 캡처된 이러한 모든 시스템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어널리시스 뷰어가 매틀랩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많은 특성이 매틀랩에 의해서 롤업 되었습니다. 각 항공기에 대해서 전체 질량, 전력 소비 및 배터리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질량을 기반으로 프로펠러와 모터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가정을 통해 안정적인 호버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장치의 전력 소비와 결합하여 전체 전력 소비를 알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비행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FPV 카메라와 무선 라디오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만이 4분이라는 비행 시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에 모든 스테레오 타입을 추가했으므로 세부 사항을 필터를 걸어서 복잡한 아키텍처를 보다 단순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스테레오 타입 중에서 피지컬과 관련된 프로퍼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디바이스와 관련된 녀석에 대해서 필터를 걸기 위해서 Add to Filter 버튼을 누르고 Create를 하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 컴포넌트 중에 피지컬 디바이스와 연관이 된 컴포넌트들만 다음과 같이 간단히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컴포넌트 간의 구조나 디펜던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어라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키텍처와 비헤이비어의 동작을 정의하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키텍처에서 컴포넌트 간에 전달되는 메시지, 데이터, 펑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링크 모델을 시스템 아키텍처에 연결하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모델 기반 설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고 Create 시뮬링크 Behavior를 누릅니다. 시뮬링크 모델 이름과 데이터 딕셔너리를 설정을 하면 인터페이스만 있는 껍데기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델링을 하여 세부 설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로써 노트북 가방에 들어갈 수 있고 4분 동안 목표물을 추정할 수 있는 쿼드콥터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레벨의 환경을 시뮬링크 테스트를 통해서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시뮬링크 테스트에는 요구사항 탭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에 연결이 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어세스먼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 기능을 추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행체가 타겟을 잘 추종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후에 시뮬레이션한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피컬한 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다음과 같이 그 시뮬레이션 된 신호들이 어떤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매석스에서 MBSE와 MBD를 위한 하나의 통합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요구사항 분석부터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까지의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개발 환경으로 통합하여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툴박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